일본 전국 방송의 신입 여성 기상캐스터가 한국을 조롱하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한국도 저희 날씨 CG를 따라하던데요. 역시 원조는 일본이죠. 이 한마디에 일본 시청자들은 소신 기상캐스터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단 5일간의 한국 출장 후 그녀는 방송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정체불명의 글 하나. 이 짧은 문장 때문에 그녀는 지금 세뇌된 매국노라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일본 방송국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니온TV의 모닝뷰 재팬 아침 방송 기상캐스터 미즈사와 유이입니다. 올해로 입사 6개월 차,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26세 신입사원이죠. 방송국에서는 다들 저를 미소가 예쁜 캐스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속으로는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기상 정보만 읽는 예쁜 인형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진짜 기상캐스터로요. 오늘 도쿄는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상 정보를 전달하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 발표에 만족하는 듯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튜디오에서 평소처럼 방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니온TV의 새로운 기상 그래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때였어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본 한국 방송의 날씨 예보 장면이었죠. 그들도 비슷한 그래픽을 쓰고 있더라고요. 순간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도 저희 날씨 CG를 따라하던데요. 역시 원조는 일본이죠? 정확도는 뭐 비교가 안 되니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앵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이 씨, 오늘도 톡톡 튀는 멘트네요.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제 발언을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원하다. 기상캐스터 중에 제일 똑부러진다. 역시 일본이 최고지.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냥 예쁜 캐스터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는 조용히 제 발언이 문제성 멘트로 체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유이 씨, 다음 달 특별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국 출장 리포트를 담당해 주세요. 한일 기상 시스템 비교 취재. 딱 4박 5일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방송에서 깎아내린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취재를 한다고요? 부장님,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가야 하나요? 네, 유이 씨가 최근 한국 날씨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으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양국 기상 시스템의 차이점을 심도 있게 취재해 오세요. 부장님의 표정에서 반박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이라. 도대체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불만이 쌓였습니다. 동료들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죠. 한국이요? 중국도 아니고. 솔직히 가서 배울 게 뭐 있을까요? 차라리 정직 당하는 게 낫겠어요. 동료들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유이 씨, 그래도 출장은 출장이잖아.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되지.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류는 단지 과장된 이미지일 뿐이고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가서 영상 몇 개 찍고 감성 멘트 하나 뽑고 끝내자. 그쪽도 기대 안 할 테니까.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은 더욱 확고해졌고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는 내내 투덜거렸어요.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솔직히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평소 한류에 대해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팝이 인기라고요? 그냥 화려한 안무에 귀여운 얼굴들이 반짝이는 것뿐이죠. 한국 드라마가 대단하다고요? 뻔한 스토리에 감성적인 배경음악만 더한 것 아닌가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은 결국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따라하는 후진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정직 먹고 한 달 쉬는 게 낫겠어요. 친구 미카에게 전화해서 불평했죠.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방송에서 한마디 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해. 미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오면 되잖아. 한국 화장품 몇 개 사다 줘. 아니, 이건 원칙의 문제야.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가서 뭘 배워오라고.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도 투덜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꽤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절 감탄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나리타 공항도 마찬가지니까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겠지.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도쿄만큼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했죠. 결국 한류는 이미지일 뿐이야. 실속은 없을 거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한민영 방송국이었어요. 그들의 기상 시스템을 취재하는 것이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이었죠. 기상 정보는 당연히 우리가 더 정확할 거야. 일본 기상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잖아. 저는 침대에 누워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니온TV의 기상 시스템은 최첨단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최신 슈퍼컴퓨터로 분석한 날씨 데이터, 정교한 그래픽 기술. 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발전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짜 배울 건 없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지못해 출장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심장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하지만 금방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럴 리 없으니까요. 서울 민영방송국 기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 깔끔한 로비. 무의식 중에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고 생각했죠. 안내를 받아 기상센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대형 AR 터치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직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안내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AI 기반 강수 시뮬레이션, 실시간 클라우드 연동 시스템. 니온TV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술들이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기상 예측 시스템입니다. 전국 각지의 데이터를 1분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정확도를 높였어요.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메모를 하는 척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미즈사와 씨,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자연스러운 웨이브 헤어스타일. 늘씬한 키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한국 기상캐스터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윤입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소유는 완벽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제 자신이 왜소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고 비율도 더 좋았습니다. 미즈사와 유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소유는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 전에 일본 방송에서 저희 한국 기상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셨다고 들었어요. 원조는 일본이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 방송을 봤다니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라도 재미있으려면 팩트에 기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따라했다고 하셨는데 실은 저희 시스템이 3년 전에 개발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작년에야 도입하지 않았나요? 한소윤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팩트로 정확히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더욱 빛났어요. 정확한 발음, 여유 있는 해설. 실시간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청자들에게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되면 내일 오후 3시경 서울 남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량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녀의 방송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저 예쁜 말투로 숫자나 읽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반면 한소유는 진짜 전문가였습니다. 날씨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떠세요? 저희 시스템이 마음에 드시나요? 한소윤이 방송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리액션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인정해야 하니까요. 네. 매우 인상적이네요. 간신히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더 나을 거야. 서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일정이 모두 끝났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하철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 계속 한소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전문적인 해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숙소 책상에 앉아 조용히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메모, 영상 촬영 로그. 그런데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지? 솔직히 써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강풍주의보 발령 서울 및 경기 남부 오후 11시 이후 이동 자제. 한국 기상청 앱에서 보낸 알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날씨는 맑았어요.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네. 생각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본 본사 보도국이었어요. 유이 씨, 지금 어디예요? 호텔이요. 오늘 일정 마쳤습니다. 방금 한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 봤어요? 우리 보도국보다 훨씬 빨리 떴어요. 저녁 뉴스 편성팀에서 그거 인용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방송국에서 한국 기상 자료를 인용하고 싶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청자 반응도 올라오는 중인데 한국 기상 앱이 더 정확하다는 글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혹시 현지에서 관련 정보 얻을 수 있나 해서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열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비 맞기 싫으면 코리안 날씨 앱 써라우리 기상청보다 빠름. 체감상 2배는 정확이건 일본인이 안 알려주는 꿀팁임. 날짜를 보니 몇 달 전부터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날엔 NHK 공식 뉴스에서조차 한국 기상 자료를 기반으로 기류. 분석한 민간 리포트를 간접 인용한 흔적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정확도는 비교가 안 되죠. CG는 한국이 따라한 거잖아요. 그 모든 말이 근거 없는 자부심에서 나온 거였다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바람도 세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했지?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확신이, 우월감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제 편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으로는 예보대로 정확히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를 직접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조용히 우리는 뒤처졌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야. 제 자신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진짜 전문가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쁜 얼굴로 날씨 정보를 읽는 사람에 불과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어젯밤 강풍은 예보대로 지나갔고 서울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민 인터뷰였어요. 한국인들이 실제로 기상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취재하는 것이었죠. 통역사와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기상청 예보 믿으세요? 첫 번째로 만난 대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너무 자주 틀려요. 그냥 앱 알림만 받아요. 두 번째 인터뷰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요. 어차피 날씨는 변하니까요. 중년 남성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차피 하늘 보면 알죠, 뭐. 구름색만 봐도 비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역시 다 똑같아. 믿지도 않는 시스템 갖고 잘난 척하더니. 한국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잠시 쉬기 위해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손에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정 우산, 파란 우산, 접이식, 장우산까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 중년 남성, 노부부까지. 날이 맑은데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 절반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비도 안 오는데 왜 다들. 방금 인터뷰에서는 기상청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산을 준비한 걸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었어요. 저기, 오늘 비 온다는 예보 있었나요? 네, 오후 2시경에 소나기 예보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세게 내린대요.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설마.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쏴. 정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 하늘에서 물벼락을 쏟아붓듯 비가 내렸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저는 비를 맞지 않았지만 창밖의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펼쳤어요. 허둥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예상했다는 듯이 우산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못 믿는다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말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행동으로는 완전히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통역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는 기상청 욕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챙겨요. 특히 소나기 예보는 거의 정확하거든요. 제 고정관념이 또 한 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그 모순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라니.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카페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우산을 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실제 한국이 아니었구나. 비가 그치고 다시 맑아진 하늘 아래 통역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관찰하느라 배고픔도 잊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저곳 음식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작은 간판의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닭갈비집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진짜 현지인 맛집이죠.
가게 내부는 투박했지만 사람들로 붐볐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가족, 친구, 연인들 모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한류 감성의 취재용 맛집이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특별하진 않을 거야.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즈 닭갈비가 테이블에 등장했어요.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드셔보세요. 치즈가 녹아서 더 맛있을 때예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이 사라졌어요. 맵고 진하고 고소하고 묘하게 부드러운.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다층적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떠세요? 통역사가 물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솔직한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맛있잖아. 짜증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두 번째 한 입, 세 번째 한 입. 먹을수록 더 맛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밥 한 공기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중이라는 것을요. 식당을 나서며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나요? 이 정도는 평범한 가게예요. 특별한 날에는 더 좋은 곳도 많죠. 신촌거리를 걸으며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였지만 제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직장인들, 심지어 중년 여성들까지도 생각보다 키가 컸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었어. 진짜 키가 크네, 이 사람들. 그리고 잘 벌어진 어깨, 긴 다리. 걸음걸이도 자신감 넘쳤어요. 다들 왜 이렇게 팔다리가 길어? 자세도 좋고 걸음도 빠르고. 저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예쁜 캐스터로 통했던 제가 여기서는 평범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난 그냥 예쁜 캐스터였는데 여기선 그냥 평범 이하인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서 있던 제 모습이 순간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하나씩 깨지고 있어. 말투, 실력, 음식, 기술. 그리고 지금은 체격까지. 그동안 제가 짊어졌던 자존심이 서울 한복판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장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방송국 기술 담당자들과의 비공식 교류 촬영이었어요. 전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들을 만나야 할지. 방송국에 도착하자 기술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방송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하려 노력했어요. 니온TV는 어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주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더라고요. 기술 담당자들과의 대화는 의외로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팀은 최신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저도 그 열정에 조금씩 감염되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국 PD가 웃으며 물었어요. 일본 방송 보면 종이에 출력된 기상 자료를 직접 들고 설명하시던데 혹시 그 방식도 계속 병행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화면이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졌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다고 반박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3일간의 경험이 제 고집을 조금씩 무너뜨렸거든요. 잠시 침묵 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 작업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누군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비웃은 건 나였는데. 지금 내가 조용히 비웃음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짧은 출장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틀렸어요. 연습 삼아 거울 앞에서 중얼거려 봤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송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기상방송이 가야 할 길.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 채 저는 진심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어요. 기술적인 비교가 아닌 정보 전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방송국 직원들만 봤던 글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익명으로 캡처되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일본 방송계 내부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유명 사이트인 야후 재팬 등에도 확산되었어요.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류 세뇌된 배신자 한국에서 감성파리에 넘어간 매국노. 재퇴출시켜야 한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사표를 종용할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본사에 출근하지 않고 며칠간 침묵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SNS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즈사와 씨, 오늘 오후 2시에 회사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차분히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어요. 아마도 오늘이 제 마지막 출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제가 예상했던 비난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인사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장과 편성국장이 앉아 있었어요. 미즈사와 씨, 들어오세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앞으로의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장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정보 전략 개선 태스크포스 팀. 새로운 팀입니다. 미즈사와 씨의 한국 리포트를 바탕으로 우리 기상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예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퇴사가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라니. 하지만 당분간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외부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제 이름은 문서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쓴 글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서류를 전달하러 간 편집국 복도에서 한 중년 남성 선배 아나운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글. 내가 3번 읽었어요. 기무라 선배였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아나운서였죠. 솔직히 울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일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기무라 선배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위안이 되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지만 언젠가 진짜 마이크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뿌듯함은 소리 없이 터져나왔어요. 비록 지금은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제가 본 진실을 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는 변하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송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상 앱의 정확성,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우산을 미리 챙기는 우리의 일상,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맛집의 진한 풍미.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 일본 캐스터처럼 편견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룩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오늘,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세 스푼이었습니다.